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볼 경제 현안들입니다. 다가오는 대선 공약의 재원 문제, 그리고 또 조단위의 피해를 낳고 있는 기술 유출 문제, 마지막으로 잠시 멈춰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까지 현재 우리 경제의 주요 단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또 그 이면의 맥락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그 대선 공약 재원 문제부터 보죠. 이제 6월 3일 대선이 코앞인데 정말 뭐랄까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약들이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210조 원, 김문수 후보는 150조 원. 이 정도면 정말 역대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지만 사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막대한 예산을 그럼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소위 공약 가계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가계부가 없다. 네,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킬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올 거냐, 이게 좀 불분명한 거죠. 단성이 어렵다 이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재원 계획이 좀 부족한 공약들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재정에 미칠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공약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증세나 아니면 국채 발행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후보들은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독자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을 때 과연 우리 경제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문제 정말 중요하군요. 이렇게 큰 규모의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다른 차원에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죠. 바로 기술 유출입니다. 피해액이 무려 23조 원에 달한다고 하던데 이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로 많이 쓰이는 2차 전지 같은 국가 핵심 산업에서요.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게 그냥 추산치고요. 23조. 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 이후에 관련 사범만 226명을 입건하고 그중에 73명을 구속 기소했을 정도니까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와, 23조 원이면 거의 국가 예산 일부와 맞먹는 돈이 그냥 새어나가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이 기술 유출 수법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교묘해진 건가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회사 기밀 파일을 USB 같은 데 담아서 몰래 빼내는 그런 고전적인 방식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요즘은 적발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핵심 기술을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개인 휴대폰 메모 같은 정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저장하는 방식이죠. 머릿속에 외워서? 네. 특히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 국내 산비 협력업체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까지 늘고 있어서요. 국가 차원의 보다 정교한 대응이 정말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정말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좀 혁신적인 시도로 주목받았던 기아의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중단 소식, 이것도 좀 짚어보죠.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았는데요. 네.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이상이니까요. 네, 그죠. 네, 이 배터리를 따로 떼어내서 월 구독료를 내는 방식이니까 소비자의 초기 부담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중단된 거죠? 이게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배터리 소유권하고 차량 소유권을 분리할 수가 없다는 규정, 여기에 발목이 딱 잡힌 겁니다. 아, 법이 문제였군요. 법이 기술 발전을 좀 못 따라가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법 개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업계 입장이 많이 다른가 보죠?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완성차 업계는 이걸 새로운 사업 모델이자 성장 동력으로 보고 법 개정을 좀 원하는데요. 반면에 폐차 업계나 배터리 재활용 업계 쪽에서는 기존 사업의 수익이 줄어들까 봐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군요. 네, 그렇죠. 이런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법 개정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겁니다. 독자님께서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때 기존 산업 구조나 법규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조정되는지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다룬 세 가지 주제, 대선 공약 재원, 기술 유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중단,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흐름들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 같은 게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살펴본 그 대선 공약의 재원 부족 문제, 그리고 심각한 기술 유출 실태, 또 혁신 서비스가 부딪힌 법적 제약, 이게 가만히 보면 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 네, 미래를 위한 어떤 약속이나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현실적인 계획,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 없이는 그냥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명쾌한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독자님의 생각에 깊이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